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손바닥 뒤집듯이요. 네. 관세에 대한 입장을 계속 오락가락 바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오늘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안 열립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안 열리면 우리 시장 내부의 속성,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정보들만 갖고 시장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그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면 반도체주나 HBM이나 이런 쪽에 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주나 인공지능 AI나 이게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쉬어가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컴퓨텍스 2025 갔다 오신 이런 엔지니어분들이나 이런 기업인들이 대거 귀국을 하면서 이 대만이나 이 중국 또 홍콩, 태국 이런 지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관련 이런 감염병이랄까요? 이게 또 우리 한국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쪽에도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시면서 시장 내에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유리, 기판, 조선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좋은 흐름 일단 전반적으로 띄고 있는 오늘의 시장 흐름입니다. 또 저희 시장 전략 또 파트너님과 함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하스닥 지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테마는요. AI 홈닥터입니다. 정치권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 좀 부각받은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대 은행장을 만나서 이 CBDC 그리고 디지털 화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한은이 별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관심도 당부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여기에서 기회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M&A입니다. 지난주에 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 부각받은 바가 있거든요. 이번 주 시장에서도 기회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홈닥터입니다. 정치권의 이제 정책 과제, 대선 공약 안에 그렇죠. 이제 비대면 진료, AI 홈닥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네.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AI 홈닥터라는 이름은 이거 대선 공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대면 합법화 이게 네. 이제 법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합법화가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는 임시로 허용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병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 의사분들은 동네에서 이 작은 감기나 이런 것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야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돈벌이가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면 대형 병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이런 손님을 뺏어갈까봐 이 동네 병의원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시민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7월 달이 되면 서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병원을 직접 자주 찾고, 그러니까 만성병 질환으로 갖고 찾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직접 병원을 찾지 않고 화상 면접으로 이러한 약을 이제 처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중화권에서
이번에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다시 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해에도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그 초여름부터 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코로나가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또 합법화 그러니까 잘 돼 있어야만 또 여기 진료가 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방의료가 굉장히 좀 지방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좀 뭐랄까 낙후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회사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비대면 진료, AI 기술과 융합된 이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공급량을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통합 EMR, 그러니까 전자의료 차트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건 또 하나의 상품화인데 크레머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전용의 AI 음성 인식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이 비트컴퓨터를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라는 회사는 의료정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병의원의 전자의료 차트 EMR을 가장 많이 보급한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러다 보니 유비케어는 이런 전국에 25,700개나 되는 병의원과 그 약국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유비케어 또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유비케어가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이 자회사인 미소닷컴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로 이런 의료 이제 약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미소닷컴이 위고다라는 이 전문 의약품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 있고요. 그러다 보니 유비케어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케어랩스라는 회사인데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케어랩스는 지난 1분기 때인가요? 지난해 하반기인가 이 건물을 자기의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수백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케어랩스는 이 토탈 솔루션, 이 헬스케어 쪽의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병원 약국이나 병의원과 약국을 검색하는 그런 굿닥이라는 이런 쪽에 이제 병원을 한 6천 군데 정도 갖고 있고 뷰티케어 쪽에는 뭐 커뮤니티 앱인데 바비톡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굿닥은 앞에 말씀드린 그 굿닥은 그 누적 다운로드가 1,100만 건입니다. 지금도 한 100만 건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병의원을 소개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케어랩스도 또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업체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약세를 나타냈던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업체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에는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이런 종목들을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AI 홈닥터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이유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비대면 원격 진료의 합법화 추진 움직임, 여기에도 중화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까지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의 이제 CBDC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납니다. 저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우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이미 실제로 중국은행이 이 사업을 실증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촌에 들어온 데서 이 화폐를 전자화폐를 사용해 봤고 이게 실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온라인 이 공간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이 온라인 쪽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BDC라는 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이 해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나타내는 전책인데 이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죠. 비트코인은 민간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이제 보증해줘요. 한국은행 건과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거하고 좀 차이 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쪽 사업이 실증화되고 실제로 이러한 쪽에서 돈이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KCT, 지금 보시면 KC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온라인에서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약국에서 그러니까 돈을 찾고 사용하려면 ATM 머신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디지털 화폐를 인식할 수 있는 금융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게 이 KCT죠. 그러다 보니 KCT는 여기에 관련된 실증 사업을 은행들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KCT가 아마 한국은행이 실제로 이 CDBC를 제일 먼저 이제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대응해서 준비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에 여기 들어가는 금융 기기들, 금융 자동화 기기들을 KCT가 가장 먼저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단말기 및 특수 단말기들의 이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KCT라는 회사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그다음에 토큰 증권 STO, 그다음에 가상자산 ETF 제도와 같은 이런 금융 시스템 상에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은행들도 이 KCT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그 인증기관, 공인인증서를 내놓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도 여러분들도 많이 좀 친숙해지실 겁니다. 연수에 지긋하신 분들도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잘 아실 정도니까요. 그때 사용된 개인인증, 이 공인인증서를 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사태로 최근에 들어서 이런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개인인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한국정보인증이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정보인증은 다우키움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기업이고 이런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모기업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엇보다도 요즘 들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은행권하고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페어스퀘어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20.05%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한국정보인증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톤이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그 모바일, 스마트폰을 갖고 은행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모바일 OTP나 또 패스 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증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이 바로 아톤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는 은행 거래할 때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이런 전자 공인인증서를 만들었다면 아톤은 스마트폰을 갖고 그러한 거래를 할 때 인증서를 만든 게 아톤이죠. 그런데 이 아톤이라는 회사는 또한 이 보안 관련 기술 중에 양자 내성 암호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아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이 정보보안 쪽 관련해서 은행 쪽에 투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톤만큼은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한국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실증 사업에 참여도 했던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이 CBDC가 실제로 사용이 될 때 아톤의 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톤의 보유 기술은 이미 검증이 됐고 중앙은행과 함께 일할 정도로 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CBDC 도입에 관해서요, 참 찬반도 많이 갈렸습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CBDC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또 한국은행 중심으로 프로젝트 한강을 또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쟁점으로도 이 CB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또 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디지털 화폐 도입이 된다면 KCT, 한국정보인증, 아톤까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두 번째 디지털 화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M&A 주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미장에서 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인데 저희 국내에서도 뭐 인수합병 관련주들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엊그저께 네. 뉴스 나왔던 그 한진칼, 네. 이 호반건설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네. 뭐 이 지분을 갖고는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인 조원태 회장 일가와 그 지분 가치가 한 1.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적대적 M&A로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원태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최대 20%고 네. 그리고 이 우호 지분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0%, 그다음에 네. 이 미국 회사, 미국 항공사 그쪽이 갖고 있는 게 15%입니다. 델타항공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이러다 보니 한국산업은행이 언제까지나 이걸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한진칼의 이 한국산업은행 지분을 시장에 나왔을 때는 곧바로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한진칼은 이 경영권이 언제든지 적재적 M&A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원태 회장 쪽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원태 회장은 우호 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적의 적은 나의 우군이라고 이 호반건설하고 LS그룹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계열사인 뭐 대한전선, 이 대한전선은 이제 호반건설 쪽이고, 그다음에 LS전선 이쪽은 또 이 LS그룹의 주력사입니다. 근데 이 양쪽 두 회사가 이 특허권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호반건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주회사 LS의 지분 3%를 매수하면서 자기가 이 장부 연락권이나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LS그룹이 굉장히 오늘과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경영권을 자회사들끼리 싸움인데 이거 모회사들끼리 이제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러다 보니 이 한진칼은 가만히 보다가 조원태 회장 일가는 LS하고 호반하고 사이가 나쁘니 저쪽을 내 우군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LS그룹이 한진칼의 이제 조원태 회장 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 싸움이 좀 뭐랄까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호반건설은 한진칼을 적대적 M&A 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요 연말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사들이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한국산업은행이 이 지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 10%의 지분을 뭐 시장에다가 팔아서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지분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거를 뭐 호반건설에 뭐 블록뒤로 팔겠다 하면 그러니까 이 경영권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 취약한 오너가 20%밖에 없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M&A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날씨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종목인데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NC 인터내셔널이 매각이 된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랐었는데 네. 그게 시장에서 뉴스가 되고 나서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14%가 넘게 이제 폭락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폭락한 그 자리가 예전에 이 M&A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전 가격입니다. 즉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말 뜻은 상업펀드 쪽에서 이 CNC 인터내셔널 인수를 할 때 다른 뭐 M&A 할 때와 뭐 좀 다르게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450억을 해주고 네. 1,400억은 구주로 그 배 회장 내 일가의 지분을 20% 떠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 일가는 여전히 한 6%인가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CNC 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일반적인 M&A는 아니죠. 그렇다면 CNC 엔터가 이렇게 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미국 쪽에 이 OD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쪽에 한국 화장품을 뭐 이렇게 한국 화장품식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이런 독립된 이런 화장품 회사들한테 ODM으로 납품을 해왔었는데 이 트럼프가 이 수익을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CNC 인터가 그 점 때문에도 이제 수출이 많이 줄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길게 보면 상업펀드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빨리 늘려서 비싸게 파는 게 이 상업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CNC 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상 이 회사를 최단기간 더 좋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영 행위를 할 거고 단기간에 주가를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오너인 배 씨 일가도 이미 그러니까 지분을 24% 정도 갖고 26%인가요? 갖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오르는데 협조할 가능성이 커요. 이 말 뜻은 CNC 인터가 지금 소문이 뉴스가 돼서 폭락을 했지만 이 폭락을 한 게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크래프톤.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크래프톤은 이번에 넵튠이라는 회사를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이 넵튠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판호를 받고 중국의 신작 게임을 런칭하는 이 님블러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갖고 있어요. 그 자회사가 많은데 그 자회사 하나하나가 스튜디오고 하나하나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쪽을 좀 구조조정을 하면 크래프톤은 넵튠을 진짜 좋은 회사를 잘 쌍가하게 잘 인수를 한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이 이 넵튠을 인수한 건 타이밍도 좋았다는 말도 있고 크래프톤 자체도 신작 게임 인조이가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넵튠이 갖고 있는 에드테크 기술은 인도 시장 지금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총싸움하는 그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며 돈을 벌고 있고 그게 크래프톤 전체 실적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더 오를 겁니다. 크래프톤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경영권 분쟁, 이제 지분 경쟁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인수합병 관련해서 뭐 한진칼도 호반그룹과의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저희 또 한번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CNC 인터내셔널 오늘 좀 10%대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조정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크래프톤까지 긴 호흡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3가지 테마 이슈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